드디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리플이 RLUSD를 추가 발행했어요. 타이밍이 이렇다 보니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규제가 정리되자마자 움직였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유통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이걸 발행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쟁 자체가 사라졌어요. 앞으로는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냐, 이 방향으로 초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기준이 생긴 거고, 리플 같은 기업은 규제 리스크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움직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애매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이게 증권이냐 예금이냐, 혹시 라이센스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왔어요. 그래서 코인 회사 입장에서도 이걸 정식으로 쓰려면 부담이 컸고, 기관이나 은행 같은 데선 아예 손도 못 댔습니다. 왜냐? 법적인 기준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다르죠. 이번에 통과된 지니어스 법이 발행 주체가 갖춰야 할 조건, 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할지, 어떤 감사 기준을 따라야 할지, 이런 걸 딱 정해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기준을 지키면 미국 안에서도 정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생기니까 이제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리플은 그 타이밍에 맞춰 바로 액션을 취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RLUSD를 대량으로 추가 발행했죠. 이제 이게 단순한 공급 확대인지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깔려있는 건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플이 며칠 전에 RLUSD를 1000만 개 추가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발행된 물량이 총 4억 574만 개가 됐고, 시가총액도 4억 달러를 넘겼어요. 이 정도면 이제 몸풀기는 끝났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거고, 앞으로 유통을 더 확대하려는 흐름으로 봐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발행 시점이죠.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리플이 바로 이 물량을 푼 거예요.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규제가 정리되면 바로 공급 확대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라고 봐야겠죠. 예전엔 규정이 애매했기 때문에 발행을 늘리는 것도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준이 명확해졌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리플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부담이 적고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수요에 맞춰 물량을 그냥 늘렸다는 해석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어느 정도 계획해놓고 발행에 들어간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단순히 발행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RLUSD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에는 갈링하우스의 공식 발언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 발언 내용을 보면 리플이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있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다. 앞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규제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리플 입장에서도 애매했을 겁니다. 기술은 충분하고 파트너사도 많은데 정작 미국 내에서는 법적인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 법안 통과로 그 문제가 거의 정리됐고,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메시지를 CEO가 직접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장한테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한다. 우린 그 기준에 맞춰서 이미 준비를 마쳤다. 이런 식의 흐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특히 갈링하우스가 강조한 건 규제를 지키는 기업들이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건 리플이 앞으로 RLUSD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예전처럼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규제 안에서 출발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 말은 결국 앞으로 RLUSD는 기관이나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 실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XRP와의 연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RLUSD를 얘기할 때 XRP랑은 별개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RLUSD는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고 XRP는 가격이 계속 바뀌는 디지털 자산이니까 완전히 다른 성격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리플이 RLUSD를 운영하는 구조를 보면 백엔드, 그러니까 거래 기록에 남는 기본 시스템은 여전히 XRP 원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록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속도, 수수료, 연결성, 이 모든 게 XRP 레저 기반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게다가 XRP는 지금도 리플의 국제 송금 솔루션에서 환전과 브릿지 통화 역할을 맡고 있죠. 근데 RLUSD가 본격적으로 결제 수단이나 청산용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 XRP는 그 뒤에서 계속 연결되는 구조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RLUSD로 거래가 시작되면 송금이나 결제 처리 과정은 XRP 원장에서 처리되고 필요할 때 XRP를 통해 통화 간 전환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XRP는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더라도 계속 RLUSD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LUSD가 시장에서 많이 쓰일수록 XRP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연결 구조는 리플이 단기적으로만 보고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스테이블 코인과 XRP를 기능별로 나눠서 배치한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안정성과 규제 대응, XRP는 유동성과 연결성,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지원하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면 리플이 전체 결제 인프라 안에서 RLUSD를 어디에 넣을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 가능한 방향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지금 RLUSD는 이더리움 기반으로도 유통되고 있지만 리플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기업용 블록체인 그리고 금융기관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기업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통과 시범 적용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일럿 성격의 프로젝트 몇 개만 성공해도 바로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기 쉬운 구조예요. 왜냐면 이미 리플은 수많은 금융기관 그리고 결제 기업들과 연결돼 있거든요. 현재 리플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과 CBDC 인프라 구축 실험을 같이 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는 리플의 프라이빗 원장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이때 RLUSD가 중간에서 시민이나 기업과 직접 연결되는 수단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결제 구조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즉 RLUSD는 리플이 테스트하고 있는 CBDC 실무 인프라 일부분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종종 언급했었던 국채나 채권에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 리플이 미국 전통금융 인프라 일부에 슬슬 들어가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게 국제 청산망입니다. 여기서도 RLUSD가 청산용 스테이블 코인으로 탑재될 수 있어요. 국채나 채권 같은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거래할 때 달러 기반의 안정적인 청산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RLUSD가 맡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도 쓰이고 XRP와 연동된 청산 시스템으로도 사용 가능하겠죠. 이렇게 보면 RLUSD는 리플이 지금 깔고 있는 금융 인프라 전체 안에서 실제로 연결되는 실사용 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XRP 입장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둘은 따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RLUSD가 확장될수록 XRP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환경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RLUSD 발행이 늘어난 것 자체보다 그 배경에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규제 문제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특히 미국 안에서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죠. 근데 이제는 미국 상원에서 법이 정리됐고 리플은 거기에 맞춰서 물량을 바로 늘렸습니다. 갈링하우스는 공개적으로 이제 믿을 수 있는 회사들이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고요. 그 말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유통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통 확대의 중심에 있는 게 RLUSD고 그 시스템의 기반에는 XRP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리플이 뭘 발표하느냐보다 어디서 실제로 쓰이기 시작하냐를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가 나올수록 그만큼 XRP의 역할도 분명해질 테고 수요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에요. 특히 기관이나 정부 관련 프로젝트에 RLUSD가 쓰이기 시작하면 그건 단기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리플은 이제 규제 안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깔 수 있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XRP는 유동성 쪽으로 RLUSD는 안정성과 규제 대응 쪽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기관이나 정부랑도 붙을 수 있게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리플은 결국 XRP 하나만 밀고 가는 모델에서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까지 끌어안는 그림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스보다는 이게 실제로 어디에 붙기 시작하는지 어떤 기관이나 서비스에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시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